자, 우리 김갑수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선배님. 지금 이제 새벽 아니십니까? 정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용민 씨가 저 오라고 그러면서 네. 뭐 타이틀에 뭐 힐러 이런 거 붙여놨더라고요. 네, 기분 좋으시라고. 남들 모르는 얘기 없나 하는데 네.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다 같이 몰라요. 그런 가운데 하루하루 지금 뭐 속이 타들어가는 중이니까. 아니 뭐 그래도 그 우리보다는 좀 당장 앞에 보이는 것보다 더 멀리 보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김갑수 평론가님 모시면은 우리가 좀 더 뭔가 좀 나아진 그런 감정과 이성을 갖고 이 사태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와 원조 뇌생남 이거는 내가 쓴 표현이 아닌데 원조 뇌생남 네. 그 잡지에서 예. 어느 잡지에서 옛날에 그 다룬 거죠. 몇 명 이렇게 지나가요. 그냥 생남은 아니십니까? 뇌생남의 예. 원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뇌가 섹시한 남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못생겼고 네. 매력이 없는데 알고 보니 사람이 지적이더라. 그래서 그런가요? 매력이 있더라. 그래서 뇌생남 소리 듣는 거는 남자로서 매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 그렇군요. 예. 네. 아니 사실 우리가 좀 그 뭐 외모가 그렇게 썩 낫지 않은 여성한테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그런 얘기하듯이. 뭐 그런 거죠. 예. 애가 여자 딸애가 좀 장군감이네. 아유 요즘 여성 장군도 많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석방 소식이 딱 일주일 전 금요일 오후에 날아들었습니다. 그때 감회가 어떠셨습니까? 아니 뭐 황당무계한 건 뭐 예. 말할 것도 없는데 그때 제가 여러 보도를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윤석열과 우리들 민주진영의 이 싸움이 여기에서도 적용되는구나. 사실 윤석열보다 훨씬 이전부터 진행돼 온 건데 네. 그 민주진영이나 또는 이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왜 자꾸 패배할까 생각을 들면요. 가령 법논리라고 그러면 예. 이 민주 쪽은 법 해석 네. 그러니까 법적 논리에 따라서 자꾸 접근을 해요. 네. 근데 저것들은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법 위에서 갖고 놀잖아요. 그 빈틈을 노리고.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잖아요. 예.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 되고 있어요. 예. 윤석열 석방 문제도 그래요. 그 지규현 판사라는 사람이 네. 그런 이상한 판결을 내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쪽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민주진영의 많은 논객들이 이런 해석을 해요. 당연히 이 즉각 항소를 할 거니까 네.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다. 네. 뭐 잘 모르고 그랬다. 온갖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예. 줄을 댄 거예요. 예. 그냥 윤석열 쪽 입장에 서서 무슨 무리를 동원해서도 풀어주려고 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렇죠. 저는 심우정과 공모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공모라는 게 직접 만나서 둘이서 이렇게 할까 이게 아니고 최상층부에서 서로 네. 누리고 있는 사람들끼리 암묵적으로 탁하면 탁하는 이 신호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둘이 대화도 안 하고 뭐 통화도 안 하고 문자 교환도 안 해도 이게 결탁한 것일 수 있어요. 서로 안다는 얘기죠. 예. 탁하면 탁이라는 거. 제 얘기는 해석을 매우 단순하게 할 때가 할 필요가 있다. 뭐 심층적으로 복잡하게 하는 게 필요한 때도 있는데 지금의 사태 전개는 그러니까 헌재 판결이 왜 이렇게 늦어지나? 온갖 얘기들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묻고 싶어요. 왜 이렇게 늦어지죠? 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늦어진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오늘 갑자기 뭐 발표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 근데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왜 이렇게 늦어질까?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한 윤석열은 포기한 것 같고 이재명은 안 된다.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그냥 단순하게 보면요. 예. 헌법재판관들이 눈치 보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불안한 겁니다. 그거 왜 무슨 예. 설명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뭐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네. 그들이라고 다를까? 우리가 뭐 당장 지기현 판사를 봤잖아요. 네. 별 희한한 논리도 아닌 논리를 들이대갖고 괴상한 판결을 하는 판사를 봤고 사실에 근거한 판단도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수사를 하는 검사들을 봐왔다면 네. 이 헌재 재판관이라고 다를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지금 복잡한 논의가 있겠죠. 물론 한 사람 안에는 여러 생각이 있으니까 예. 지금 윤석열 기각시키게 되면 나라가 이제 엉망이 된다라는 이 정도의 인식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윤석열이가 돌아오면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뭐 당연하죠. 엉망진창 되지 않겠어요? 그건 뭐 길게 얘기 안 해도 삼척동사도 하는 뻔연히 거고. 알만한 일이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이익이 뭘까를 좀 더 생각하는 게 우리가 보아왔던 그쪽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법 권력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행태를 보여왔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늦추는 거야. 어떤 8대0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하루 늦추는 거야. 온갖 뭐 여러 추측을 다 하고 있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이 판세가 처음보다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곳 쪽이 엄청나게 지금 필사적으로 결집해갖고 거리에 나오고 댓글하고 그들 화력이 지금 더 세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거 눈치 보는 거죠. 예. 그래요. 그 예전에 그 김태형 심리연구가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헌재 앞에서 지랄 연병을 떨고 서부지법 폭동하는 거 보고 우리 재판관들은 저 미친놈들 이 열린 사회의 적이다.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이 사태를 수습해야겠다. 이 마음보다는 내가 저거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위대에 눌려서 예. 국가기관이 그 권능을 포기하는 모습을 우린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두려워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 앞에 뭐 학교 휴교를 한다, 뭐 이런 뭐 드론 촬영 금지한다, 뭐 이런 것들이 예. 경찰로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요. 이 시위대에 대해서 얼마나 국가 권력이 무력하고 두려워하고 굴복하는 모습인가. 네.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공권력이 탄탄하다고 판단되면은 지금 대한민국 국회 원내 일당 대표는 물론이요. 차기 대권 주자 1위인 사람이 암살당할 가능성을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 이거 이 모든 게 바로 잡아져야 할 일인데 예. 요즘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뭐 개헌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예. 뒤로 미룬 건 맞지만 87년 이래 5년제 단임 대통령이라는 것이 만들어오는 폐해구나. 국가의 근간에 대해서 누구도 손을 대려고 안 해요. 그렇죠. 2년 3년짜리 임기 아니에요. 예. 1년 동안 대충 하고 마지막 2, 3년은 또 레임 더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네. 일할 수 있는 게 짧으니까 예. 단기 성과 외에는 이 사법 권력이나 검찰 권력의 근본적인 개혁.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엄두를 못 내는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 정권은 바뀌면서 온 이 여파가 국가 공권력의 무력화 뭐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윤석열이라는 놈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놈이 지금 탄핵당한 마당에도 여전히 그 강력한 힘을 발산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 민주주의가 이거에 대한 답을 내놔야 돼요. 이제는. 저는 그러니까, 뭐 개헌 지지하지 않습니다. 뭐 한다면은 구체해야 한다면은 4년 중임제지. 그렇죠. 내각제는 터무니없는 개소리고. 아니 그 얘기는 누구도 안 하는 거고 4년 중임인데 지금 그 윤석열 행패를 보면서 우리가 근대 공화정의 시민이었던가를 되새겨 보게 되잖아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그만 이 마을이었다. 옛날 조선조 마을이었다. 지금은 그 악질 사또가 부임해서 지금 멋대로 하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본 거예요. 과거에도 법이 있고 규정이 있고 관행이 있었는데 악질 사또가 하면 그거 다 무시하고 멋대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힘을 가진 권력자가 멋대로 해도 그 수하의 기관들이 열심히 보조를 맞춰서 말이 안 되는 국가 운영을 그대로 따라했던 2년 반 동안 우린 그걸 봤어요. 네. 간신히 지금 탄핵이라는 거를 시켜는 놨는데 그 인용도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어떤 수준의 나라에 지금 우리가 만드는 나라인데 우리가 만든 나라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를 좀 뼈아프게 되새겨보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너무 절망적인 게 뭐냐면은 이런 윤석열인 줄을 아무도 몰랐던 것일까. 뭐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지난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키워줘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정치적 몸값을 잔뜩 키워가지고 아니 그 사이에 검증이 안 됐는지 그 주변의 평판만 들어도 이 새끼는 안 될 새끼라는 것이 확연히 그 검증이 될 텐데 말이죠. 근데 좀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는데 검찰총장 시절에 무도한 수사, 대표적으로 조국 수사, 그다음에 대선 후보가 됐을 때 그 무지함, 자질 부족 여기까지는 다 보여졌는데 근본적으로 하나 놓친 게 있었죠.
윤이 권력 유지를 해서 무엇에 기댈까를 본인도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뭐에 확 경도됐느냐? 고성국류. 고성국류. 극우의 세계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지금도 그런데 윤석열이 부정선거론이라든지 극우들 주장에 심취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그게 도구로서 무기로서 가장 좋구나로 말하자면 영업 무기로 활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가 본심에 깊숙하게 이 그거 중국인들이 다 들어와서 나라를 뭐 다 뭐 하고 이걸 믿는다기보다 예. 얘들이 가장 충직하고 가장 화력이 세고 이런 식의 이제 도구로서 아이템으로서 선택을 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검찰총장 때까지는 거기에 빠진 게 아니라 그냥 무속 심취까지만 우리가 본 거예요. 극우에 확 경도된 건 아마 후보 경선 과정서부터 어느 시점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해요. 오랜 시간 어디에 몸담은 사람들은 중간에 여러 성찰과 자기 반성과 그렇죠. 의문의 과정을 거치는데 네. 윤은 극우 주장, 극우 세력을 도구화하기 시작한 이래 갑자기 확 쏠려버리니까. 그 지난 대선 때만 해도 노무현 존경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전부터 그랬어요. 뭐 이제 극우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전혀 그 생각 못했죠. 기본은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네. 있었는데 와, 최근에 보면은 거의 뭐 이건 신자 수준을 넘어섰어요. 예.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저기 우리 평론가님은 고성국 씨하고 아시나요? 뭐 옛날에야 교류가 있었죠. 저도. 술도 먹고. 술도 그랬죠. 먹고. 그때 멀쩡했죠. 그 사람 왜 그래요? 그 양반도 제가 한때는 너무 좋아했던 평론가 선배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가 박사 학위할 때 심사위원으로 요청하기도 했었어요. 아니 근데 그런 사람들 뭐 한둘 본 게 아니잖아요. 난 이분의 이 변화는 정말 너무 충격적입니다, 사실은. 근데 어느 시점 나이가 좀 들면서 어떤 진영을 선택하면 네. 이게 움직여지질 않는 모양이에요. 점점 더 깊어지지. 극우 세계관이라는 게 사실 철진한 반공 논리라든지 적의 상정, 네. 가상의 적의 예. 중국이란 나라가 현실로 존재하는데 네. 그들이 만든 중국은 명칭도 중공이고 중공이야. 가상세계 그런 중국이 없거든. 노태우 때 중공에서 중국이 됐는데. 네, 북한도 똑 마찬가지야. 북한이 무슨 돈이 있어하고 간첩 하나 양성하는데 김정일이 그랬잖아. 12억씩 들어서 내가 도저히 돈 때문에 못한다고 김대중한테 예. 호소를 했는데 그게 맞았다고 그때 국정원이 북한의 그 간첩 양성 그 기관이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더 이상 이제 중단한 게 김정일 어느 시점 때래. 뭐 그들 말이긴 하지만 맞는 것 같은 게 그들이 그 돈이 없어 재원이. 뭐 좌우간 뭐 그렇다 치고 이 극우 세계관에 의해서 표출되는 게 뭔가 했더니 파시즘적인 공포와 그렇죠. 폭력 행사로 이 전권적 권력을 행사해서 네. 확 몰아쳐 보자 하는 그쪽에까지 가 있는 것 같아요. 힘의 과시. 예. 네, 그렇게 돼서 하는 이거 역사적 불행의 체험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파시스트들이 한번 준동을 하면 굉장히 강력하죠. 네. 그러면 파시스트들이 어느 정도의 숫자일까? 네. 지난 70년 동안 습관적으로 이승만당, 뭐 박정희당, 전두환당 찍던 사람들이 국민의 한 3분의 2쯤 됐어요. 네. 그 사이에 민주진영이 많이 성장을 해서 지금 마치 반반처럼 여겨지고. 네. 근데 그들 전부가 파시스트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다음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전체가 파시스트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대충 한 100만에서 150만 내외 그 사이에 있지 않겠느냐. 행동주의자들로 시위에 나오고 슈퍼챗 쏘고 댓글 열심히 다는 그 그렇지. 숫자가. 예. 근데 이들이 지금 어느 단계인가 하면 서부지법 때려 부순 정도가 우발적 사태라면 만약에 민주진보 진영의 정권이 앞으로 들어서게 되면 네. 이들은 극렬 행동주의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행동주의는 테러죠. 네. 이 테러 기획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힘을 얻고 생존하고 뭐 그렇죠.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위험 수위까지 온 겁니다. 그런